알고 살자 노동 시간입니다. 알고 살자 노동 세 번째 시간으로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인가 편입니다. 먼저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공공과 대기업 노동자가 많다고 해도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여러 집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직노동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한 연대 정신을 발휘하여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 특권과 특혜를 막을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결사투쟁. 익숙하지만 부담스러운 구호입니다. 이런 구호를 진보 진영에서는 집회 때마다 크게 외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비정규직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 모범으로 칭찬하는 북유럽도 비정규직은 존재합니다. 정규직은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기회를 법정 정년까지 보장받는 근로자로 쉽게 얘기해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되면 모두의 삶의 질과 안정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만 늘어났지 상품이나 서비스, 기업, 직업 등의 모든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여러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경우 공장이 폐쇄되면서 많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인들을 포함한 도시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조만간에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에게 정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공장의 경우 같은 라인에서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은 연봉 6천만 원, 왼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은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치의 차이도 없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과 권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위 재벌 자동차 회사의 바퀴 조립처럼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쟁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자기가 속한 회사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가 없지만 같은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나 영세 기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에 방치되는 것을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노조 가입률이 10%로 비슷한 프랑스 노동조합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자신의 회사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 적용률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의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사측과 협상을 해서 따내면 노동조합이 없는 나머지 80% 회사에도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과 권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과 권력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연대를 통해 그것을 막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이 급격하게 늘거나
또는 급격하게 줄어들 때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은 6천만 원, 비정규직은 3천만 원 받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이 갖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규직 노동조합이 주도를 하고 양보를 하여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자본과 권력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철폐보다는 비정규직도 살만한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언제든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회사에 보장해주고 기업이 필요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은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노동 조건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스웨덴의 샬트셰바덴 협약 같은 대타협을 주도해야 합니다. 당시 스웨덴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신은 같기 때문입니다. 1938년 스웨덴 노총과 경영자 총협회가 3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한 샬트셰바덴 협약은 현재까지 스웨덴 노사정 협의의 기본 틀을 이룬다. 노동계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인정했고 기업들은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를 약속했다. 기업 이익금의 85%도 사회보장 재원으로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와 완전고용, 복지개혁을 교환하는 스웨덴 모델이 출발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살트셰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교섭 방식을 산업지역별 단체교섭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파업을 막고 협상을 독려하는 규제가 마련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성격상 정규직이어야 함에도 자본과 권력에 의해 비정규직인 경우는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태생적으로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직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직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수준의 반작용입니다. 고용시간, 노동시간, 고용주체 등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로 몰아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 정규직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먼저 노동자의 연대성을 회복하여 단결하는 것입니다. 양대 노총과 정의당이 앞장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나라 전체의 새로운 임금과 노동 조건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국민들 모두가 노력해서 만든 부가가치, GDP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를 사회적으로 새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 확립해야 양극화 해소를 넘어 노동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고 살자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